식량을 생산한다는 중요한 미션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업인과 함께 이제 국가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탄소 중립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시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의 중요한 미션이고 농촌진흥청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크게 4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그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또 그 탄소 중립의 효과를 측정해서 어떤 방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잡아가는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벤토리라고 해서 개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행을 했다는 실적을 국제적으로 또 보고를 하려면 어떤 국제적으로 또 좀 통일된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배출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배출 개수와 흡수 개수에 관련된 개수들을 개발하고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기 위한 설득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된 이제 통계 자료 구축이나 인벤토리 구축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가장 국가적인 목표나 현실적인 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감축하는 현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농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감축 기술 개발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해오기도 했고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감축 기술이 또 실제로 농가들에게 익숙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용화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저희들 전략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업 분야가 배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그 배출된 그 CO2를 활용하는 흡수하죠. 기능도 네. 있고, 네. 저희들이 그냥 통틀어서 흡수 기능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 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흡수나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흡수 기능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탄소를 이용하는, 다시 이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동안에 이제 탄소 흡수 기능이 있었는데 평가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가축 분야의 바이오체처럼 우리가 그걸 재활용해서 탄소를 격리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요게 저희들이 탄소 흡수원 확충이라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아무리 봐도 불여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가가 실제로 실행을 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네. 그리고 실행하고 하는 농가들은 다른 농가보다 좀 더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쓰고. 그럼 그런 농가들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걸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의 확산, 보급, 기술 보급의 그 안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4개 전략으로 지금 잡았고, 그 4개 전략의 12개의 핵심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작물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물을 굳이 상시 담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탄을 발생시킬 필요는 좀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농업인들이 가서 물걸 열어보고 물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예, 그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쉽지만, 근데 그 일반 또 고령 농업인들 같으면 또 그거를 그때그때 하시기도 쉽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자동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지금 들녘 경영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제 도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의 식량과학원에서 그 농업공학과와 공동으로 좀 개발을 했고요. 또 민간업체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민간업체들. 예,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요번에 그 들녘에 농물관리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물고 시스템들을 적용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개수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또 실제로 감축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측정하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 청에서 개발된 그 물고 사양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농물 관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농업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저희 청에서 개발한 보급형 자동 물고 시스템이 현장에 그래도 좀 보급됐을 때 네. 예상되는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 좀 어떤 부분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편의성이죠. 농가의 네. 편의성. 맞습니다. 그 농가의 편의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 말한 대로 아까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는 효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 사실은 이제 작물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별한 지정 없이도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면서 네. 농가의 편의성을 높여줘야 음. 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맞아요. 사용하기 어려우면 어렵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녹물 관리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는 데이터 역시도 디지털로 수집이 될 수 있겠죠. 농업 분야에서의 흡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출된 CO2의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CO2 발생한 것들을 뭐 저장을 하거나 격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흡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토양 내에 탄소가 저장돼 있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제 탄소 흡수 개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개수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토성에 따라서 그 흡수량이 다르거든요, 저장량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올해는 조금 연구자가 의욕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탄소 계산기도 한번 만들어 보자. 농가가 눈에 보여야 자기 노력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 이제 탄소 그 감축 효과들이 보여져야 이제 뭐 국가적인 지원의 근거도 또 충분히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인목 바이오매스라고 그래서 이제 산림처럼 과수가 예. 사실은 지금 과수는 이제 배출 개수만 계속 축적이 됐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생장 단계에서 생산으로 하는 단계라서 그런데 네. 이게 휴면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과수를 생산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그 우리가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산림처럼.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그동안 간헐적으로 좀 이루어졌었는데 네.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보자. 그 시설 하우스 같은 데서는 네. 작물 생육을 위해서 CO2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CO2 가스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내면 저희가 타 분야의 CO2 배출을 뭐 다이렉트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네. 그것도 뭐 오염도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농업 축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가축 분뇨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예전에는 또 분뇨 외에도 또 농자재 폐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그 배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차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림부가 이제 분뇨를 바이오차하는 작업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우리 수준이 이제 바이오차로 가려고 하면 네. 바이오차가 형태는 바이오차인데 네. 지금으로선 저희가 토양 개량제로 쓰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탄소를 격리하는 수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고온으로 가야 돼. 350도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돼요. 판매되는 게 또 그만큼 돼야 되고 시장이 그만큼 생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숙제라서 농림부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어요. 업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투입했을 때의 어떤 토양의 변화라든지 네. 또 농작물의 생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산업계 쪽에서는 이걸 또 다른 산업적 활용성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좀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쓰리고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15개 쓰리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거 올리고 내리고 조금 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다음에 좀 지금 하던 대로 잘해야 될 거 해서 유지하고 해서
이제 좀 저쪽에 포스터 붙어 있습니다. 네네네.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농촌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막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같이 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을 때 또 중간에 지역에서 또 그거를 이해를 하고 같이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맞아요. 네.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저희들이 자료도 지원하고 기술에 대한 공유도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름 바뀌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됐는데 네. 그 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이제 농림부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라든지 자발적 감축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급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된 농산물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좀